왔니? 왔니가 요즘 다시 그리운가? 구독자분들 아직 완리에서 아직 음, 완리를 못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운 거 아닐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시동 걸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꾸준함이 동강의 무기다. 그러하다. 오늘의 오늘은 주제, 카카오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치. 카카오 주식 우리 가족도 많이 들고 있는데 사실 17일 날 이제 카카오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나도 오케이. 근데 카카오 주가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거든.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메이저한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키움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제 원인이다 막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아웃퍼폼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슈가 있거든. 또 하필 이제 그날 운명의 장난인지 이제 카톡이 한 10분 정도 메시지가 이제 먹통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약간 투심이 악화된 거에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또 먹통? 또 통?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너 MG 아니잖아. 우리 MG예요. MG 문턱. 문턱에 걸려 있긴 하지. MG 턱걸이.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왜 카카오톡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가요? 카카오 주식 있니? 갖고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뭐 들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해드릴 거예요. 그건 우리 따로 컨텐츠로 찍어야지. 저 엄청난 거 들고 있거든요. 홍 PD의 계좌 오픈 컨텐츠가 또 대기해야지. 안약 넣고 싶네. 사실 뭐 이제 보고서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보고서 내용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항상 포인트지. 키움이 보고서를 써서 내렸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황금 양말 정도 되면은 주가 내릴 수 있고 J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이제 황금 양말 형님들은 이제 하향 의견 나오면은 힘이 있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직 키움은 국내에서의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보고서의 파워가 있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보통 삼성증권이나 미래 정도는 힘이 있어 국내에서. 그래서 조금 주목해서 자주 보곤 했는데 그래서 보고서 내용은 사실 뭐 주가 상승이 열악할 힘이 축소됐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하향 조정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제 언급했는데 이런 내용이랑 동시에 사실 카카오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카카오 적정 가치를 평가할 때 일단 멀티플을 25배 정도 부여했는데 이 수치가 다른 경쟁사 대비 적정 평가할 때보다 우리는 좀 높게 쳐준 거긴 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경쟁사 대비 의사결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내리는 편이 있고 그리고 사업 확장도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점. 그래서 약간 네이버랑 카카오의 그런 두 면을 약간 대조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말은 사실 이제 하향한 보고서에서도 이 정도 우리가 후하게 쳐준 거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풍기니까 웃긴 그 부분이 있긴 하지.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다른 경쟁사에는 얼마나 이제 멀티플을 줬는지 이제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은 날에 쓰신 이제 네이버 리포트를 한번 찾아서 봤는데, 물론 당연히 네이버는 그 안에 사업부가 굉장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전체를 같은 멀티플로 밸류에이션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페토 사업, 뭐 네이버 웹툰,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밸류에이션 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이제 사실 핵심은 가장 비중이 큰 사업 부분에 이제 멀티플을 20배 줬다. 뭐 이런 내용이지. 플랫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을 다른 비즈니스로 이제 유입시켰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의 극적인 이제 사업 확장이 높은 멀티플을 받을 만한 뭐 명분은 되기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 카카오톡을 들고 있는 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카카오는. 그치, 카카오는 이제 채팅 기반으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게 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단물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톡 말고 다른 거 하나 나올 때 됐는데 그렇죠? 그치, 뭐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난 진짜로 옥션 끝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지마켓으로 옮겨가는 거 보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인스타그램에 순식간에 옮겨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영원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 버디버디. 버디버디도 그렇고 싸이월드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토스가 한번 이제 카카오랑 채팅 서비스를 견주려고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장벽을 쉽게 넘기 힘들긴 하지. 그러나 시대가 오면은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카카오톡은 선물하기로도 지금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치,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워낙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채팅 앱 하나로. 점점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많이 띄고 있는 것 그치. 그러니까 채팅 앱 하나는 돈이 안 되지만 그거 하나로 거의 전국의 모든 서비스를 꽉 잡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플랫폼주들이 성장할 때 동력원이 됐었지.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그 상장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각각 23년도, 24년도에 실질적으로 상장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업로드한 이제 K 웹툰 영상에서 사우디랑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카카오 웹툰이 1조 원 넘게 투자받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 그때 이제 카카오엔터가 1조 원을 투자받는 게 전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기업 상장이 뒤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상장 할인율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카카오 본사가 지분 가치 평가로 이제 상승이 되긴 힘들다. 이제 이런 할인율을 적용받으니까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21년도 말부터 말이 나왔었고 카카오엔터는 뭐 19년도부터 상장하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금리 인상기 동안 사실 주가가 작살난 거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계속 찍었었던 부분이 있잖아. 그 뒤로 사실 작년 10월 말쯤부터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 온다. 뭐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 카카오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막 거의 47,000원? 막 이랬던 주가가 시절이 있는데 벌써 6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으니까 중국이 사실 2020년도부터 공동 부유라는 걸 이제 선언하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제 중국 빅테크들이 규제를 당하고 이제 강제로 사업부를 이제 분리당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 있는디 그랬디? 그랬네. 그랬는디? 알았디? 어떻게 됐는디? 재밌는 말이네. 그래서 2주 전에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제 감독을 종료했다라는 걸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상승하는데 한몫했다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수혜받은 건 하나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평균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향되면서 같이 이제 투심이 회복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을 뭐 충족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또 되지. 알았지. 알았디? 그 주가 같은 요소 말고도 개인적으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요즘엔 중요하게 가치 평가할 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 카카오 내부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 이제 카카오에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 하면 또 현대차긴 한데 노일티어? 노조 1티어는 또 현대차거든. 그래서 이제 크루 유니언이라는 곳이 이제 카카오 노조 이제 명인데, 노조 가입률도 사실 올해 들어서 거의 50%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카카오가 뭐 기업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내부 근무 제도를 뭐 1년 동안 4번 정도 바꿨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통보 형식이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심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에 이제 제니맥스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노조가 결성되긴 했어.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한 지 거의 47년 정도 됐는데 최초의 이제 노조 설립이라는 거지. 노조란 게 사실 당연히 노동자의 이제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 입김이 너무 어느 시점이 되면 세져가지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제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어느 시점에 그걸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와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아 맞아. 현대차도 많이 그렇다고 봤었거든. 그쵸, 현대차도 많이 이제 공장을 가동 중지한다 막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동안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 생산돼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거든. 그래서 항상 옛날에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현대차도 많이 출렁출렁 거렸는데, 노조가 형성된다는 거는 IT 기업에서 많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잠재 리스크긴 하지. 제조업에서는 워낙 이제 육체적인 노동 그런 활동이 많아서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IT 기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도 하거든. 정신적 노동일까? 그치, 아무 지식 노동자다 보니까 노조가 설립되기 되게 어려운 형태긴 하지. 왜냐면 IT 기업은 되게 업무들을 기술로서 대체하거나 이제 그걸 측정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의존성을 많이 덜어내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근데 제조업도 요즘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걸로 의존성 많이 덜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조업 이제 노조들에서는 오히려 그걸 또 막지. 아, 스마트 팩토리 되면은 나의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반대지만. 저희 저번 영상을 보셔야겠다. 로봇은 우리 친구잖아요. 그치, 이제 삼성전자 영상 보면은 그 로봇 산업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사실 뭐 이번 이제 뭐 네트워크 장애는 뭐 네트워크 관련한 기기 장치에서 오류 때문이라고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작년 데이터 센터 화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오피셜을 띄웠어. 근데 소비자들이 뭐 느끼기에는 지난번 먹통 이후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괘씸하게 느껴지는 게 뭐
뭐 여론이 사실이지 민심이 안 좋아지지. 특히나 이런 대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래서 심지어 사실 CEO 직속 인프라 부분도 이제 신설을 했다라는 이제 오피셜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주가에 막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없지. 이런 것도 뭐 노조가 한몫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치, 결국 이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이제 먹통 사태,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먹통됐었던 시간이 있었잖아.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화재가 나고 나서 월요일 이제 마켓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5%, 한 6% 이제 빠졌었는데, 사실 나는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워낙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미 상태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좀 있어서 그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부분이 있었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시켜준다고 해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업종들이 20년도나 이제 21년도에 막 성장주가 달리던 이제 그런 시점처럼 성장하고 주가를 평가받거나 그런 시점은 어려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타, 구글, 뭐 트위터 같은 기업들도 결국 광고 매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은 거의 새로운 돌파구로 사실 메타버스 그리고 AR, VR을 막 예상해서 그쪽에 하드웨어나 다양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력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앞으로도 이 주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웹툰, 콘텐츠 쪽에 많이 투자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엄청 투자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차별화 요소가 뭔지, 그 시장을 점유해서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국 빅테크랑 같이 연결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성장성을 만약 확보한다 그러면은 그 시장의 크기는 얼마 정도일지,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정확히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데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지, 투자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 쓰고 고려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 투자를 할 때는. 소설을 잘 써야 되는군요. 그렇지, 시나리오지.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떨어진 이제 이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음. 저희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치. 페이스북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업들은 태어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또 나타나는데, 그치. 그 과정에서 뭔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음. 어떻게 될 거고, 뭔가 새로운 기업들이 또 나타나는 건 우리는 어떻게 뭔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빅테크의 투자 금액 그런 것들 이제 사보고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금액이랑 그 산업을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이제 도출해서 국내 이제 빅테크랑 같이 연동시켜보는 투자 이제 아이디어 방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충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 결국 그러면 플랫폼 산업 안에서의 플랫폼 기업들이 가는 방향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치, 빅테크들은 사실 미국이 먼저 방향성을 정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국내 빅테크가 그걸 이해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메타버스, 콘텐츠, AR, VR 그런 쪽에서 미국이 큰 방향을 그려놨다라고 하면은, 국내는 그걸 다음 시대는 그쪽에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이제 결국 콘텐츠를 양산해내는 뭐 웹툰 플랫폼 혹은 어떻게 보면 엔터도 콘텐츠잖아. 그리고 IP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산업의 이제 크기가 현재 한국 콘텐츠 산업이 엄청 부흥인데 어떻게 이제 뭐 확장될지 대충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요즘에 막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쇼핑몰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사업도 많이 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프리미엄 컨텐츠도 뭐 수익화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치. 나우TV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의 방향이랑 그 아래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소규모 기업들 뭐 리서치를 하면은 이제 스몰캡이 나와. 그러면 이제 소형주지만 이제 한쪽에서 기술력이 있거나 기존에 잘 해왔거나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아, 그럼 내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다. 요즘 구글, 애플, 뭐 이제 메타, 다 AR, VR 산업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팀쿡도 메타버스에 AR, VR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현대 우리 리서치 하다가 LG노텍이 그쪽에서는 좀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치.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그치. 어떤 하나의 산업의 큰 방향성이 그려져 있다면 그거랑 관련된 기업들을
쭉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올렸던 사실 중국 키즈 기업이잖아. 티니핑도 결국 자체적으로 IP를 생산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세일즈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해낼 수 있는 이런 키즈 콘텐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막 옛날에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막 웹소설 플랫폼 되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많이 미국에 있는 거 그치. 인수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 기업 간에 되게 해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점이 되게 분명했잖아요. 차이점이. 그치. 그런 것도 다 지금 같은 방향성에서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콘텐츠 관련해서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고 그거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굉장히 다각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런 부분이 현재 미국 빅테크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빅테크도 사실 그쪽으로 거의 모든 전략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카카오 이야기로 잡설이 많았는데 네. 요 잡설하는 맛에 촬영 들어옵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